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생활윤리 뭘 배우는 과목인가 두 번째 강의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왜 생겼냐면 생활 속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는 이러한 윤리 문제가 있고 이러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그런 생활 속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윤리 사상이나 혹은 윤리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사상 혹은 윤리 규범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사상과 서양 윤리 사상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교, 두 번째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가입니다. 그리고 서양 윤리 사상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 그리고 덕윤리, 그리고 도덕과학 입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웠다면 개정하고 나서 신경윤리학이라든지 진화윤리학 같은 도덕과학적 접근이 등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의무론 부터 해서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 이렇게 입장을 나누는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이 되는 사상이 고대 쾌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거든. 이게 쾌락주의 하면 현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대 옛날부터 있었던 윤리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리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에서 나오는데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리주의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인 이 쾌락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지. 혹은 결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론 입장에서 여러분들 꼭 주목해야 될 사상가가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칸트라는 사람이 근대의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의 윤리적인 입장을 계승한 사람이 현대 윤리학자인 바로 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를 계승한 현대의 윤리학자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싱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싱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서 여러분들 생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등장했어요. 칸트, 롤스, 싱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강의를 어떤 친구들이 듣는지는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우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벌써부터 칸트, 롤스, 싱어 막 이런 사상가들 이름이 나오니까 굉장히 정말 벌써부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사상가의 이름은 뭐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교과목의 단원명 혹은 단원 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단원, 뭐 소인수분해, 뭐 집합, 함수, 뭐 수열 이런 단원 제목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거 수학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그지? 소인수분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함수라는 것은 뭐야? 그렇지, 문제를 풀기 위한 단원 주제, 단원명을 구분하는 거잖아, 그지? 단원 주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함수라는 것이 있듯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도 단원 주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런 칸트라든지 롤스라든지 싱어라든지 이런 사상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칸트, 룰스, 싱어 이름이 싫어.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칸트가 주제구나. 아, 룰스가 단원 주제구나. 싱어가 단원 주제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수능에 생년 20문제가 나온다면 롤스에서 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싱어에서 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칸트에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맞아. 한 사람당 한 주제당 한 세 문제씩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활과 윤리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요런 롤스라든지 싱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 기본적인 무슨 입장? 그렇지,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칸트, 롤스는 칸트를 계승하고 칸트는 의무론자잖아, 그치? 그러면 의무론자라는 게 뭐지? 이게 어떤 주장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싱어 계속 나오는데 싱어 누구지? 싱어 문제에서 헷갈리면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야 되냐면 앞단원의 서양윤리적 접근에 이런 공리주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특히 공리주의가 근거로 삼은 이 쾌락주의라는 윤리 사상이 뭔지, 그 다음에 결과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무론자인 이 칸트 같은 경우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과학기술 생명 파트에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또 주제가 뭐가 나오냐면 안락사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락사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렇게 묻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안락사에 대한 공리주의 입장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동물 권리와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또 칸트가 또 언급하거든. 또 여기 보면 이 형벌, 형벌과 관련돼 가지고 또 칸트가 어떠한 주장을 하거든. 그리고 또 칸트가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요 가장 어려운 파트인 환경윤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칸트가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칸트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칸트라고 또 적어 놓을게. 또 칸트가 평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관련돼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원조와 관련돼서도 언급이 되거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단원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입장이 나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론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는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면 지엽적으로 나오는 게 지엽적으로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기본 입장을 묻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싱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싱어라는 사람도 이렇게 생명윤리, 뭐 과학기술 발전 중에서 안락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싱어라는 입장도 굉장히 다양한 단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동물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과 관련돼서 요새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죠. 환경윤리 파트와 관련돼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원조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 롤스라는 사람도 어떻냐면 롤스라는 사람도 이 분배적정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원조에서도 중요하게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나온다. 몇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싱어도 어때? 싱어는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죠. 일단 세 문제 이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만약에 여기에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된 사상가가 2명이야. 그러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과 싱어의 입장을 어떻게? 그렇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윤리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때? 칸트의 입장, 그 다음에 싱어의 입장, 이렇게 두 사상가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원인 이 해원조 파트도 뭐에 대해서? 그렇지, 롤스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는 입장을 잘 풀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 맞아,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가 생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주 막 지엽적인 사실, 아주 세세한 그런 사실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모를까? 아니면 그 사상가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기본적인 윤리적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를까?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거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생윤의 일반적인 기출 문제의 대다수는 그 윤리 문제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을 묻는다라는 거. 그 입장을 묻는다라는 거는 그 사상가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 그런 문제가 주요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쉬운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쉬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 지문을 잘 읽고 제대로 그 지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고르는지 지문 독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론, 어떠한 뭐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그 토론 주제가 뭐지? 그렇지, 토론 주제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쟁점이라고 하지. 그런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문제가 주로 쉬운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복제, 동물복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유전자 치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안락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뭐 동물 실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다음에 성윤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입장인지 지문 독해하는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단원들도 지문 독해형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통일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기본적인 윤리규범 혹은 윤리적 사상과 별개로 이러한 다양한 현대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현대 윤리학자들이 있는데, 사회윤리 파트와 관련된 니부어, 과학기술에 대한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요나스, 그 다음에 종교윤리학자인 엘리아데, 평화윤리학자 갈퉁, 그 다음에 환경윤리 파트에 관련된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꼭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윤리학의 종류, 윤리학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분류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에서는 총 20문제가 나옵니다. 중상 이상의 난이도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생명 파트의 이런 죽음과 관련된 입장, 그 다음에 동물 실험과 관련 동물 권리와 관련된 입장, 그 다음에 사회윤리 파트, 그 다음에 사회정의 파트,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그 다음에 환경윤리 파트, 그 다음에 요새 예술과 관련된 파트도 종종 3점 문제로 나옵니다. 종교와 관련된 파트, 그 다음에 해원주와 관련된 파트, 이런 파트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